아침을 굶고 나오는 습관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혈당이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착각해서 스스로 혈당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심장 질환 위험은 40%나 높아지고 위장 건강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영양학과 대사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이서연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혈당 관리를 도우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공복 혈당이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쌓이면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이 지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당뇨가 시작되면 관리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걀보다 더 좋고 위장도 살리고 공복 혈당도 낮춰주는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엔 달걀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데 위가 약하거나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는 달걀보다 훨씬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 아침을 건너뛰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바쁘거나 식욕이 없거나 다이어트 때문에 아침을 건너뛰셨죠. 그런데 그분들의 건강검진 결과는 하나같이 공복 혈당 수치가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침을 먹어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빵과 커피만 먹거나 과일만 먹거나 너무 기름진 음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사는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복 혈당을 낮추고 위 건강까지 지키는 완벽한 아침 식사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연구하고 직접 확인한 방법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아침 식사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을 지키시고 댓글로 1번 공복 혈당 관리하고 있다고 남겨주세요. 2번 아직 못하고 있다 중 하나만 남겨주세요. 작은 실천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68세이신데 아침을 자주 걸으셨습니다. 아침을 안 드시고 집안일을 하시거나 바로 외출하시는 날이 많았어요. 처음엔 별 문제 없다고 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공복 혈당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몸이 무겁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말도 자주 하셨고요. 어머니는 평소에 건강하신 편이었어요. 큰 병도 없으셨고 활동적으로 사시는 편이었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10을 넘기기 시작하더니 다음 검진에선 120까지 올라간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더니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면 식욕이 없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점심때까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가끔 드실 때도 빵 하나나 과일 조금만 드시고 마셨대요. 이런 패턴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머니께 설명드렸죠. 아침을 걸으면 우리 몸이 배고픔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간에 저장된 당을 혈액으로 방출하면서 오히려 혈당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는데 혈당이 오를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달걀 프라이나 살면 달걀 대신 말을 갈아서 두유에 타들렸고 소량의 잡곡밥도 함께 드시게 했죠. 처음엔 마특규의 맛과 질감이 낯설다고 하셨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지셨어요. 그렇게 2주, 3주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120이었던 공복 혈당이 110으로 그 다음엔 105로 떨어졌습니다. 속도 한결 편해졌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보다 몸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정말 작은 변화였지만 몸은 금방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에 들어있는 묘신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주는 덕분이었어요. 게다가 잡곡밥은 백미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줬죠. 한 달 반이 지난 후 어머니의 공복 혈당은 95까지 내려왔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혈당이 조절될 줄 몰랐다며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약도 먹지 않고 단지 아침 식사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 공복 혈당과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바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바로 공복 혈당을 올리는 첫 번째 위험 습관입니다. 식후 바로 눕게 되면 위장이 음식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해서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주게 돼요.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식후 30분 이내에 눕는 사람은 위산 역류와 복부 팽만 그리고 혈당 상승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윤정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윤정혜님은 저녁 식사 후 항상 거실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저녁 7시쯤 식사를 마치고 바로 눕는 패턴이 수년간 반복됐던 거죠. 그런데 아침 공복 혈당이 늘 115에서 120 사이로 높게 나왔습니다. 윤정혜님께 식후 2~2시간 동안은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집안일을 하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불편해하셨지만 조금씩 실천하셨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공복 혈당이 90대로 떨어진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식후 최소 11시간 이상은 가볍게 걷거나 앉아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과식 후 바로 누우면 위산이 올라오면서 속쓰림도 유발될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해요. 저녁 식사 후 여러분은 보통 어떤 자세로 시간을 보내시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 요소는 바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식욕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건너뛰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아침을 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면서 혈당도 급등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고려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아침 결식이 공복 혈당 상승과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직접 이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당뇨병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무섭죠? 69세 김도영님의 경우를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도영님은 평생 아침을 거르고 사셨어요. 젊을 땐 괜찮았는데 60대 중반부터 공복 혈당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죠. 110, 115, 120 이렇게 점점 높아지더니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권해드린 마즙과 잡곡밥 식단으로 아침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말을 갈아서 두류에 타서 한 컵 마시고 잡곡밥 반기에 나물 반찬을 곁들여 드셨죠. 이렇게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05로 떨어졌고 2달 후엔 95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간단하게라도 먹고 시작하셔야 해요. 위장에 부담 없는 연두부나 마즙, 삶은 고구마 같은 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침을 갑자기 과식하면 오히려 위가 놀라기 때문에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적응되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무엇을 드셨나요? 세 번째 위험 요소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밤에 자주 깨시거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잠을 못 자면 혈당 조절 호르몬이 완전히 교란돼서 공복 혈당이 올라갑니다. 미국 내과 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0에서 15 정도 높게 나왔다고 해요. 생각보다 큰 차이죠.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74세 이은숙님의 사례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은숙님은 밤마다 자주 깨서 4시간에서 5시간밖에 못 주무셨어요. 새벽 2시, 3시, 4시 이렇게 계속해서 다시 잠들기를 반복하셨죠.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공복 혈당도 늘 120 가까이 나왔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저녁 9시 이후엔 휴대폰을 보지 않기, 침실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기, 취침 1시간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같은 것들이었죠. 그렇게 2달 정도 지나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숙면을 취하게 되셨어요. 그러자 공복 혈당이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저녁 9시 이후엔 전자기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되니까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시는 게 좋아요. 어젯밤에 여러분은 몇 시간 주무셨나요? 네 번째 위험 요소는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혈당 조절에 정말 불리해요. TV 보면서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식탁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 많으시죠?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당뇨 발병률이 2.55배나 높다고 합니다. 2.55배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예요. 앉아있으면 근육이 활동하지 않아서 혈당이 근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70세 최봉님은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내셨어요. 아침 식사 후에도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고 점심 먹고도 또 앉아 계시고 저녁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공복 혈당이 125까지 올라갔고 다리도 자주 붓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10분씩 걷기를 시작해봤어요. 아침 식사 후 10분, 점심 식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10분 이렇게요. 집 안에서 천천히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달 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었어요. 115로 내려갔다가 2달 후에는 100 초반대로 안정됐습니다. 앉아서 쉬는 시간을 1시간 넘기지 말고 중간중간 5분에서 10분씩 일어나 움직이세요. 물 한 잔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 다녀오거나 창문 열어서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갑작스런 운동보다는 짧고 자주 하는 움직임이 혈당 조절에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앉아 계셨나요? 5번째 위험 요소는 간헐적 단식을 무작정 따라하는 겁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잖아요. 16시간 굶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식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시도하는데 당뇨가 있거나 공복 혈당이 높은 사람은 장시간 공복이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동국대 한유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16시간 이상 단식을 반복할 경우 당뇨 전단계 위험군의 혈당 변동폭이 커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이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서 간에서 당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67세 남기정님의 경우 유행 따라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셨어요.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낮 12시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는 방식이었죠.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는데 2주차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어지럽고 손이 떨리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고 동시에 공복 혈당 수치는 오히려 올라간 거예요. 남기정님은 혈당이 110 정도였는데 단식 2주 후엔 125까지 올라갔습니다. 몸이 장시간 공복을 견디지 못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 거죠.
무리한 공복보다는 일정한 식사 간격과 가벼운 아침 섭취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유행하는 식단이나 단식법은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본인 상태에 맞게 적용해야 해요. 특히 혈당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도 단식이나 식사 조절 중이신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일 섭취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 언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과일도 당분이 많아서 먹는 시간이 중요해요. 특히 저녁 늦게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간 상태로 잠들게 되어서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과일은 가능하면 오전이나 점심 직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에 먹으면 과일 속 당분이 에너지로 소비되지만 밤에 먹으면 그대로 축적되거든요. 특히 바나나, 포도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저녁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만 드세요. 사과 반개, 귤가 적당합니다. 과일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보다는 생과일 그대로 씹어서 드시는 게 혈당 조절에 훨씬 유리해요. 섬유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탄산음료나 단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겁니다. 콜라나 사이다는 물론이고 과일 주스, 이온 음료, 커피 음료 같은 것들도 당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음료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일상 속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공복 혈당은 확신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게, 아침 식사 꼭 챙기기, 충분한 수면, 자주 움직이기, 무리한 단식 피하기, 과일과 음료 섭취 조절하기 이런 것들만 지켜도 여러분의 혈당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험 요소들을 파악했으니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마집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마라는 식재료 들어보셨죠? 산마라고도 하는데 마에 들어있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마는 점액질이 많아서 위벽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공복 상태의 위에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 위가 손상될 수 있는데 마를 먼저 드시면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게다가 마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생마를 그대로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갈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마를 껍질 벗겨서 작게 쓴 다음 두유나 우유와 함께 믹서에 갈아서 한 컵씩 아침 공복에 마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처음엔 점액질 때문에 좀 낯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느껴지실 거예요. 마와 두유를 1:1 비율로 섞으면 딱 좋아요. 여기에 바나나 반개나 블루베리 몇 달을 넣으면 맛도 더 좋아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실천법은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10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말 놀랍죠?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천천히 걷는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식사를 마치면 소화를 위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가볍게 움직이면 근육이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혈당 수치가 안정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가 정말 중요해요. 밤에 혈당이 높은 상태로 잠들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도 높게 나오거든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안전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집 밖을 나가기 부담스러우시면 집 안에서 맨발로 천천히 걸어도 충분히 효과 있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복도를 천천히 걷거나 제자리 걷기를 해도 됩니다. 계단이 있으시면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도 좋아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식후에 설거지를 천천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만드셨어요. 설거지하면서 제 자리에서 발을 움직이고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시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식후 운동이 됩니다. 오늘 식사 후에 여러분은 잠깐이라도 움직이셨나요? 세 번째 실천법은 잡곡 50%, 백미 50%로 바치기입니다. 백미만 사용하면 혈당이 정말 빠르게 올라요. 백미는 도전 과정에서 섬유질이 거의 다 제거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 지수가 높거든요. 하지만 잡곡을 섞으면 혈당 지수가 낮아집니다. 잡곡에는 현미, 보리, 귀리, 수수, 조, 검은콩, 팥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곡물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가 천천히 되고 혈당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도 백미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서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죠. 다만 잠만 100% 사용하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갑자기 잠만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미 반, 잡곡 반으로 섞어서 밥을 짓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보통 백미 한 컵에 잡곡 한 컵을 섞어서 밥을 지으라고 권해드려요. 잡곡은 여러 가지를 섞은 제품을 사시면 편하고요. 식이섬유가 특히 풍부한 콩이나 현미를 꼭 포함시키세요. 밥을 짓기 전에 잡곡을 한두 시간 불려두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처음엔 잡곡 비율을 30%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되면 50%까지 늘려가시면 돼요. 천천히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집에서 지은 밥에는 어떤 곡물이 들어 있었나요? 네 번째 실천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밥부터 먼저 드시는데 이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원인이에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음식의 흡수 속도를 늦춰져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수면, 혈당 상승 폭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밥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30% 낮게 나왔어요. 채소 반찬을 먼저 드세요. 나물이나 샐러드, 김치 같은 것들이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생선이나 두부, 계란 같은 거요.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다만 순서를 지켜도 양을 과하게 먹으면 무의미해집니다.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밥은 한 공기를 가득 담지 말고 80% 정도만 담아서 드시고 반찬도 골고루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순서를 평소에 어떻게 드시나요? 다섯 번째 실천법은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정한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맞춰서 혈당 안정에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 있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호르몬 분비가 규칙적으로 일어나요. 특히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깊은 잠을 자야 하는데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도 문제예요. 밤 12시 넘어서 자고 아침 10시에 일어나면 8시간을 잤어도 호르몬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침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잠 자시면 월요일에 다시 적응하기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서 햇빛을 쬐세요. 아침빛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리셋되면서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커튼을 치지 말고 자연광이 들어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켜서 잠이 안 오게 만들거든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제와 오늘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같으셨나요? 6번째 실천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1리터 간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야 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당농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밤새 수분 부족한 상태에서 아침에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장운동도 촉진입니다. 따뜻한 물로 한 잔 천천히 마시면 위장도 깨어나고 신진대사도 활성화돼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식후 1시간 뒤에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나 차는 물 섭취량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인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거든요. 순수하게 물로만 1리터 반 이상 마시는 게 목표예요. 7번째 실천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려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당 조절을 정말 어렵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어요.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하루에 3번 정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들이쉴 때는 초, 참을 때는 초, 내쉴 때 8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산책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공원이나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혈당도 안정돼요. 혼자 걷는 것도 좋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면 더 좋죠. 취미 생활을 갖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원희의 뜨개질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어요. 무엇이든 좋으니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8번째 실천법은 정기적인 혈당 체크입니다. 본인의 혈당 수치를 알아야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공복 혈당을 체크하시고 가능하면 집에서 간이 혈당 측정기로 수시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00 이하면 정상이에요. 100에서 125 사이면 당뇨 전 단계고 126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됩니다. 본인의 수치가 어느 범위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혈당 수치를 노트에 기록하시는 것도 좋아요. 날짜별로 수치를 적어두면 변화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혈당이 내려가는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실천법을 하나씩 압착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한 가지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오르는 이유는 잘못된 아침 습관 때문이라는 것, 달걀 말고도 위장에 부담 없고 혈당에 좋은 아침 식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이라도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면 당뇨약 없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5년간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혈당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 식후 바로 눕는 습관, 수면이 부족한 생활, 하루 종일 앉아있는 패턴, 무리한 단식.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공복 혈당을 올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습관들만 고치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복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방치되면 췌장이 점점 지쳐요.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기관인데 계속 높은 혈당을 감당하려다 보면 결국 지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당뇨병이 시작되면 약을 먹어야 하고
약의 용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눈이 나빠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발에 궤양이 생기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져요. 정말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을 거르고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위산 분비가 불규칙해져서 위염이나 위 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위가 약해지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영양 흡수도 떨어져서 전반적인 건강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실천하면 수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그 증거예요. 120이 넘던 공복 혈당이 90대로 떨어진 분들, 당뇨약을 끊게 된 분들, 10년 넘게 괴롭히던 위염이 사라진 분들,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마즙으로 아침 시작하고 잡곡밥으로 바꾸기, 10분 걷기, 일정한 수면 패턴 유지하기, 식사 순서 바꾸기,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혈당 체크, 이 8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3개월 후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일 아침 식사를 마즙이나 연두부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연두부 반모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 넣어 드셔보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가볍게 시작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해도 속이 편해지고 2주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달 후 혈당 체크하면 수치가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천천히 쌓아가면 됩니다. 혈당 관리는 평생 가져가야 할 습관입니다. 일시적으로 관리하다가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면 혈당도 다시 올라갑니다. 무리하지 말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아침을 못 먹거나 늦게 자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담하며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한두 번 실수하면 포기하는 분들입니다. 하루 아침을 못 먹었다고 한번 늦게 잤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관리는 100점짜리 시험이 아닙니다. 매일 60점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못해도 꾸준히 하면 몸은 반응합니다. 일주일 중 5일만 잘해도 효과가 나타나고 10일 중 7일만 잘해도 혈당은 안정됩니다. 주변에도 혈당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오늘 영상을 공유하세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실천하면 습관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면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으세요. 매주 새로운 건강 정보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혈당뿐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관절 건강,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모두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검증된 내용입니다. 유행을 따라 하는 건강법이 아니라 효과가 검증된 방법만 제공합니다. 믿고 실천해도 됩니다. 몸은 대하는 만큼 반응합니다. 몸을 소중히 하고 좋은 습관을 주면 몸도 좋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시작하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음식 순서와 간식 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어떤 간식을 먹어야 혈당이 오르지 않는지, 과일은 언제 먹는 것이 좋은지, 식사 사이 배고플 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알려드립니다. 혈당을 낮추는 특별한 차와 음료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보고 구독과 알림 설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고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